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지난번에 쇼츠에 올렸었던 자전거 문제를 정비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는 자전거 정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보통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감각, 그 감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를 가지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자전거에 삑삑하는 소리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샵들을 들락달락 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 쇼츠와 클리앙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댓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덕분에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잘 해결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샵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지역의 자전거 샵들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지 못하거나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럴 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정비비만 받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샵을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4군데 샵을 들려보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고급 자전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 분도 있었고 자기 자랑만 하고 정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제가 주로 다니는 샵의 사장님은 잘 해주려고는 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고 들어오는 자전거들이 뻔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자전거에 대해서 정비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쇼츠와 클리앙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 해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리허브 쪽에 윤활이 다 되어서 삑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녹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야매로 했던 정비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오랜 동안 정비를 해오신 분들에 비하면 여전히 문제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비를 하게 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프리바디를 분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볼 때에는 이 프리허브를 분해하는 방법을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프리허브를 분해하는 방법은 구형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영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저의 휠을 봤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비아브 아데온 휠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휠을 분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어려웠었고 또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프리허브 바디를 분해하는 거겠죠. 제 휠을 기준으로 하자면 프리허브를 분해하는 방법은 스프라켓을 통째로 당기면 그대로 빠집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이 시대가 좋아지니까 정비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모르면 누가 그걸 잡아 빼서 열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볼트나 너트와 같은 것을 풀어야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일 텐데 요즘에 많은 바디들이 스프라켓을 통째로 당기면 빠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디를 윤활하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프리허브 바디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꼭 그림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기본 구조는 라쳇과 파울 구조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쳇을 윤활해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과도하게 구리스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구리스의 윤활력이 어느 정도 느껴질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떡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라쳇 소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공회전 시에 페달이 같이 돌아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울을 윤활을 해야 됩니다. 파울과 그 원을 이루고 있는 바디 외부 쪽은 최소한의 윤활만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쳇에 윤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돌아가면서 그리스가 묻어서 윤활이 될 겁니다. 그러나 라쳇 윤활이 혹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파울의 바깥쪽 원을 최소한의 윤활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가 있는 그리스를 파울 안쪽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울 안쪽에 그리스를 넣었을 때에도 페달이 같이 도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스로 윤활이 되면 파울이 더 유연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사실은 내부 공간에 그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임이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처 파울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라쳇의 영향을 받게 되고 페달이 같이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파울 안쪽에 윤활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미 라쳇이 윤활이 끝날 정도면 내부에 남아있는 그리스도 일부 굳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도 있는 그리스를 넣으면 파울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리스로 윤활을 하면 파울이 더 잘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잔뜩 발랐었습니다. 그랬더니 페달이 같이 도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리스와 제가 새롭게 도포한 그리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WD-40을 충분하게 뿌려 주었습니다. 파울 안쪽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파울 깊은 곳까지 겨냥해서 이제 뿌려 주었고요. 이후에 충분히 말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떡진 그리스는 면봉을 통해서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다시 윤활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점도가 낮은 그리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는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또 바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오일로 바꾸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뇌피셜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WD-40 체인 오일이 있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체인 오일이 다른 곳에 간단하게 윤활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오일을 파울 안쪽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충분히 윤활을 해 주었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자가정비가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프리허브 쪽의 윤활이 끝나가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집에서 기본 정비를 하실 때 한 번쯤은 공회전을 시켜보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체인 오일을 바른 후에 뒷바퀴를 공회전 시켜보는데 제가 처음 이 자전거를 가져왔을 때에는 공회전이 1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시간이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기본 정비를 계속해서 해주니까 구름 저항성이 좋아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분이었던 것이 1분 10초가 되고 1분 10초였던 것이 결국 1분 30초 때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현상이 윤활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베어링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베어링 안쪽에 윤활을 다 걷어내고 에어건으로 돌리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윤활이 없으면 오히려 잘 돌아갑니다. 대신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이와 같은 원리로 생각해보면 공회전 시간이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윤활을 해줄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또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정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프리어브 바디 쪽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또 한 번도 점검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열어보시고 녹이 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윤활도 하시고 또 재미있는 라이딩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